안녕하세요. 주식변수입니다. 주님들과 제형 솔루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일단 뭐 박수 한번 치가 주주분들. 이야, 대형 솔루텍이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주주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의 SDV 인수. 이게 이제 사실상 휴머노이드 로봇의 눈알에서 이 원리 자체가 같아요. 뭐냐면은 휴머노이드의 눈알은 결국 자율주행의 눈알과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제형 솔루텍은 액추에이터 쪽에만 국한이 되어 있으면은 확장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액추에이터도 지금 속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휴머노이드의 이제 눈 쪽에서 자율주행의 눈까지 지금 확장이 되는 단계다 보니까는 오늘 오히려 액추에이터 기업들보다 더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계속해서 뉴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시 뉴스 보면은 뭐 구글의 웨이모, 테슬라 FSD 계속해서 뉴스 나오니까 그 뉴스를 추적을 하면서 수혜받을 주식은 누구일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8시 뉴스고, 8시 뉴스도 돈 주고 받은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래서 어찌됐든 뭐 급등이 나와서 이제 저도 뭐 상당히 기분 좋은데, 자, 그래도 우리가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 과연 지금 제형 솔루텍이 자율주행까지 지금 영역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전략, 삼성 입장에서 제형 솔루텍을 어떻게 판단할지 요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요 부분 주주분들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목표가가 더 올라갔다. 여러분들 목표가는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목표가 이상 가서 지금 가격을 아래로 달아다 보시면은 얼마나 싼 건지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그런 감이 오실 겁니다. 일단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제형 솔루텍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삼성의 상황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뭐 삼성이 제형을 쓸 것이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자석처럼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제형 솔루텍이 이제 하이브리드 OIS, 볼스프링 구조 이거 자체가 제가 성질이 다르다라고 했죠. 만나면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만나면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속성 자체가 이 두 개가 앙숙인데 이거를 한 그릇에다가 담아놔서 하이브리드 OIS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초소형 사이즈를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렌즈를 견디는 고구동력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나 뭐 저 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못하는 영역이에요. 장벽 자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장벽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진짜 높아요. 이거 자체가. 자, 그래서 지금 삼성이 이미 갤럭시 S 시리즈에 검증한 이 구조적 효율성을 놔두고, 과연 지금 이제 SDV 인수했으니까 자율주행. 그러면은 당연히 하드웨어 쪽으로는 제형을 이거 분명히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우리 요거 봐야 되잖아. 근데 삼성 입장에서도 잘 보세요. 구조적인 효율성을 놔두고 검증되지 않은 신규 벤더를 이 삼성 SDV 이쪽에다가 이식을 시킨다.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미 검증된 근육이에요. 제형 솔루텍의 액추에이터는 검증된 근육이에요. 검증된 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삼성 입장에서도 이 모든 게 하드웨어는 어떻게 할지, 액추에이터는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인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수한 거 자체도 우리가 보면은 이미 검증된 근육을 이식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신규 벤더를 자율주행 쪽에다가 적용을 안 할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왜냐면은 수식 계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직접 챙긴 이 GF 인수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테슬라의 FSD를 넘어서는 전용 부품 생태계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10년 전에 하만 인수했잖아요. 전장 사업. 그래서 이 전장 사업이 이제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인수하고 나서 10년 뒤 빗발한 거예요. 근데 이 전장 사업에다가 자율주행까지 태워버리면은 이거 영업이익 폭증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삼성 생태계 안에서 모든 부품까지 국산으로 내재화를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 전기 라인, 제형 솔루텍이 들어가는 라인이 삼성 전기 쪽으로 지금 이제 잡힌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은. 그리고 이제 모듈은 하만 GF 시스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만약에 지금 이게 무거운 렌즈를 견뎌야 돼요. 이게 이제 떨리면 안 된단 말이야.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걸 하드웨어, 제형 솔루텍 걸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삼성이 만약에 대만이라든지 중국 쪽에 액추에이터를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익이 밖으로 새버려요. 그러니까 이익만 밖으로 새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효율이 크냐 리스크가 크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삼성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효율보다 크면은 사실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지금 제용솔루텍이 삼성의 생산 시스템이죠. 베트남 법인. 베트남 법인과 0.01mm 단위로 동기화된 전장 라인 수평 이동시키면은 개발 기간은 절반으로 줄고 이익은 그룹 내부에 계속해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제용솔루텍이 베트남 방림법인. 보시면 이렇게 베트남 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쪽에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 2개가 있고 요 가운데에 이제 제용솔루텍의 방림 공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림법인 자체가 삼성전자 전장사업부의 전진기지 바로 옆에 또 위치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지리적 이점까지 있어서 사실상 제용솔루텍은 삼성전자 생태계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적 위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주식을 봤을 때 얘가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우리가 넘겨서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위치가 바뀌고 있어요. 위치가 피라미드 수준에서 맨 아래였는데 이제 뭐예요? 피라미드 중반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급등 자체도 정당화 가능한 이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용솔루텍이 십수년간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구축했냐? 돈 주고도 못 사는 거. 렌즈 구동 데이터. 이 데이터의 파라미터 자체를 삼성과 공유를 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야, 우리가 이 렌즈에 대해서 안 흔들리게 딱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제형 입장에서는 딱 보자마자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요건 또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즉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또한 이미 제형의 액추에이터 특성에 맞춰서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밴더를 바꾸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형 말고 다른 애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는 AI의 눈과 근육신경이죠. 이 눈과 근육신경을 통째로 뜯어내가지고 다시 바꿔버리는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랑 근육을 지금 이제 설정되어 있는 눈이랑 근육을 그냥 다 도려내. 다 도려내가지고 다 파버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심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시간과 돈 그리고 기간입니다. 삼성이 뭐 괜히 이거를 여러분들 뜯어내가지고 맨땅에 헤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삼성이 하고 하드웨어는 이제 제형의 칼리브레이션 결합이 되다 보니까는 다 삼성의 데이터가 제형에게 종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래 잘하고 있는 거래처가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래처로 인해서 10% 정도의 마진을 꾸준히 챙길 수가 있었어. 안정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돈 들여가지고 식당 하나를 또 인수를 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거래처에게 받는 물품을 그대로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곳에다가 받으실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대기업도. 처음 보는 어중이 떠중이 생소한 업체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업의 구매 담당자 그리고 구매를 평가하는 담당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사실상. 그래서 제형솔루텍이 이제 얼마까지 가야 되느냐? 밸류에이션이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원래 얘가 이제 휴머노이드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5,000원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보시면은 제형솔루텍은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죠. 휴머노이드 쪽에서 이제 가격대 뽑아주면 5,760원이다. 근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까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주분들께 좀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제형솔루텍 전략, 목표가 정밀 분석. 일단 EPS가 희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제형솔루텍은 증설은 불가피하거든요. 여러분들 공장 증설은 불가피해. 안 봐도 비디오야. 왜? 아니 로봇만 하더라도 일단은 수억 대가 쏟아져요. 근데 그게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증설. 근데 미리 대응해야 돼. 제형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라인 증설하려면 돈 필요해요. 그럼 돈 필요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돈 잘 벌 수는 있지만은 뭐 CB라든지 BW 행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전에도 행사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EPS는 250원 수준으로 희석이 되고 멀티플 수렴이 돼서 로봇도 결국 제조업이다 보니까는 PER 70배 수준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확장치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7,500원이 1차 목표가로 합리적 도출이 된다.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고점 가격은 신도 몰라요. 냉정하게. 대신에 여러분들이 고점 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신호를 공유해드려요. 고점 대비 시작해야 되는 신호.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는데 뭐 체결이 느려지거나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재료는 반복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 좋은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반응이 또 둔해질 때 좋은 뉴스보다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말이 많아질 때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더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수익을 지키는 쪽으로 관점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가격보다 먼저 상황이 먼저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언제부터 조심을 해야 되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조정이 나왔다,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흔들릴 경우에는 제형이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면은 만약에 자 어디까지는 이 구조가 살아있는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에 대한 구조가 살아있는지 근데 얼마의 가격부터는 이 구조가 깨지는 구간인지 이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은 하락은 공포가 되고 공포는 판단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께 떨어지기 직전부터 미리미리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에서는. 그래서 저희 방에서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이. 뭐냐면은 고점에 대한 관점을 더 오를까 이게 아니에요. 더 오를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지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수익 자체를 그리고 급락이 나오면은 놀랄 게 아니라 구조가 깨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 구조를 안 깼어 만약에 이 구조를 안 깨면은 그대로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이 조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조건도 회복을 했는지 왜 수익을 볼 때 더 봐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을 이렇게 제가 이 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단순한 정보만 공유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판단과 사고 이런 거를 오히려 정교하게 끌어올려드리는 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은 지키고 손실은 최소화로 우리가 미리 줄이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 사고하는 방법을 제가 이 소통방을 통해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는 영상을 보시는 제형솔루텍 주주분들 입장하셔서 검증된 정보만 무료로 싹 다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셔서 밥상은 다 차렸습니다. 오셔가지고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면 돼요. 하지만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이 소통방에서는 어디서부터가 위험한 구간이냐 이러한 부분들 남들보다 미리미리 선점해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에다가도 대입을 해보셔서 손실은 기계적으로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관점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제형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링크는 남겨드릴 거예요.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는 바로 입장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제형 더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는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형 솔루텍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하면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손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형 솔루텍도 아니 우리가 제형 솔루텍도 만약에 요 구간에서 꾸준히 끌고 갔다. 요게 얼마입니까? 한 1,300원 정도. 1,300원 정도 꾸준히 끌고 갔다라고 하면 지금 얼마의 수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비싼 수업료는 결국에는 뭐 손절이 아닙니다. 잦은 손절보다는 내가 여기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의심만 안 하면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의심하다가 중간에 하차해가지고 놓쳐버린 그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득히 끌고만 다니면은 뭐 계좌 앞자리 바꾸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닌데 제가 요 기회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드려볼 테니까 꼭 요것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시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 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2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